뭐 좋았다고 제가 생각되는 점은 그 마지막 부분에 어쨌든 좀 정책 부분 얘기가 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시간은 제가 말씀드린 전체 100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은 아무래도 이제 대장동 관련된 이슈 문제가 중점이 됐었고 사실 이제 토론 시작하기 전에 후보들 앉아 계시고 저도 있으면서 대기를 했는데 뭐 싸늘한 분위기. 였어요. 그만큼 긴장감이 돌았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데 물론 이제 뭐 두 분이잖아요. 결국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의 그 뭐랄까요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제가 아마 이제 그건 결국 지금 이 두 분의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아니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대장동 관련된 의혹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사실 기존에 있었던 얘기 말고 다른 얘기는 나온 게 없었고요.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이낙연 후보는 불안함을 이제 강조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그는 국민의힘과 토건 비리 세력의 문제이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또 유감 표명이라고 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공공개발을 통해서 100% 환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거지 본인이 책임이 있어서 유감 표명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이제 그 두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고 뭐 추미애 후보는 대체적으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박용진 후보는 그렇게는 얘기하셨어요. 이재명 후보를 신뢰한다, 믿는다. 이재명 후보의 말을 예를 들면 이론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그 말을 신뢰한다. 다만 사과가 좀 더 한 번 더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이낙연 후보가 주로 공격을 하셨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방어하시고 나머지 두 분도 뭐 그 세게 공격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분위기는 그냥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지만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재명, 이낙연 1, 2위 민주당 대선 후보들인데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치열한 경쟁이 화면 밖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 토론회 열리기 전에도 두 후보 간에 굉장히 좀 싸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방송에 나오지 않은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가 마지막 TV 토론이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 말고 좀 다른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른 정책적 이슈들을 좀 더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알 권리를 많이 차단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실은 의혹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토론회에서 다뤄져야 될 그 국정 전반의 영역에 대해서 다 좀 다뤄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안보 이슈도 다뤄야 되고 뭐 경제 이슈도 다뤄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고 그야말로 뭐 조금 그냥 상징적으로 조금 그런 정도만 다뤄지고 주로 이 의혹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사실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자리인데 역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의혹 하나를 놓고 그렇게 이전 투구를 벌이는 양상이 상당히 좀 마뜩지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어제 마지막 TV 토론의 핵심 역시 대장동 의혹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일단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도록 할게요. 분노와 상실감의 상당 부분은 저희 민주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실적을 이제 내는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이제 해오는 동안에 만들어서 많은 실적으로 국민들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는데 정치 행위를 하는 검찰 출신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검찰 개혁 꼭 해야 되는구나, 추미애가 옳았구나. 민주당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 제1야당에게 권력을 맡기시면 더 큰 불행과 민생 파탄이 걱정됩니다. 네, 방금 후보들의 발언 가운데 저희가 몇 개를 뽑아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낙연 후보가 어제 뭐 방금 최진봉 교수님,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아예 작심하고 대장동 의혹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 힘을 갖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빗댄 발언일까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의 짐이 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맞받아쳤죠. 이같이 민간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갖고 가게 된 부분이 집값이 올라서인데 총리 때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이런 양상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특히 이낙연 후보가 먼저 공격에 나선 부분 어떤 좀 전략이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네거티브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결과 이제 역풍을 이제 맞아서 별로 그렇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그리고 득표율이 지금 별로 높지 않은 그런 상황에 이제 봉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급히 전략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거티브전 중단하고 포지티브적인 걸로 전환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득표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별로 그것 역시 이제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는 역시 이건 네거티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공략을 했는데, 공략의 포인트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선에 올라가서 혹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후보가 중도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권자층을 향해서, 그러니까 당내 유권자층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그 불안감을 좀 이렇게 유포하는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조금 바꾼 부분이 좀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론가님, 이낙연 후보는 지금 후보 교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임하고 있는 걸까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끝까지 완주할 것 같고, 네. 일단 경선 결과에도 당연히 승복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본선 경쟁이 시작되고 난 이후의 상황, 그걸 아마 뭐 제가 보기엔 나름 기대감을 갖고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즈음에 가면 이제 대장동 수사 부분도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이 지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검찰이 결론을 내리겠죠. 무관하다라든가 아니면 유관하다라든가. 유관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뭐 이제 영장 청구도 갈 수 있는 거고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갈 거다라고 지금 이 후보,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본인이 어찌 됐건 대체제가 될 수 있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관련한 의혹도 지금부터 계속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명분 쌓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를 대비한 그 관련한 언급을 지금 더 강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낙연 후보가 어제 아예 작심을 하고 대장동 의혹을 공개적으로 굉장히 좀 강도 높게 거론한 부분,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 교수님께도 여쭤봐야 되는데, 바로 이런 치열한 신경전을 바로 옆에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했다, 오히려 나의 성과를 그렇게 뭐 여러분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과연 성과냐? 5,503억 원이라는 공익을 환수했다는 이 부분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측근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된 부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500억 원을 환수한 부분은 뭐 이낙연 후보는 주장하시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재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전 본부장이 구속된 문제에 대해서 이게 호재냐, 악재냐, 이게 그 전 토론회 때 있었던 얘기를 꺼내 들었어요. 이게 그 어제 토론회가 아니고 그 전에 했던 토론회에서 호재, 악재 이게 편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추미애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는 호재다. 또 그 이낙연 후보하고 박영준 후보는 악재다, 이렇게 표를 들었거든요. 이게 왜 호재가 되냐? 이게 이제 이낙연 후보가 공격했던 포인트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어쨌든 민간업자가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 얻는 과정에 일부 공무원들도 연루가 돼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악재지 왜 호재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이게 왜 호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개발 이익 환수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업자들이 어떤 이익을 얻어도 그걸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네. 근데 이번 기회에 이제 국민의힘도 그 반대 못할 거 아니냐. 강력하게 거의 모든 개발을 공공개발로 돌리고 공공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도록 추진하겠다는 게 이재명 지사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이 지사는 이게 호재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일파만파 퍼지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5,500억이라는 돈을 어쨌든 공익이 환수했으니까 그분의 긍정적인 평가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개발 이익 환수라고 하는,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익 환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이제는 공공이 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니까 그 자체가 도리어 호재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충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어느 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유리한 쪽으로 본인들이 얘기를 하시면서 충돌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논쟁에 있어서 사과 문제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사과에 대해서도 이제 유감 표명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아까 말씀드린 정치인으로서 유감 표명인 거지 본인이 거기에 연루가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한 건 아니다. 선을 완전히 그었고요. 유동규 본부장을 관리 감독을 잘 하지 못한 어떤 관리자로서의 책임,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질 수 있겠지만 그와 연관해서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한 게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두고 지금 논의에 어떤 그 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이 사안 그렇게까지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김만배 씨라거나 하천대와 관련된 곳에서 무슨 이권에 개입을 했다면 이거는 그럴 상황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오늘도 뭐 50억 클럽이라고 이름까지 뭐 의원이 공개했잖아요. 거기에도 이재명 지사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연관돼 있다고 하는 것이 나오면 문제가 되지만 그게 없다고 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성남도시개발 물론 그게 항상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후보가 바뀐다거나 교체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다. 극히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TV토론에서 벌어졌던 대장동 의혹 관련 논쟁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이 이제 그 경기와 서울 경선이기도 합니다. 토요일에는 경기, 또 일요일에는 서울의 이 권리당원들의 투표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런 만큼 어제 정책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 경선 후보 4명 모두 수도권 정책 어떻게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뭐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후보 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 부분 혹시 이번 주말 경선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공약을 각각 다르게 내긴 했지만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문제도 나왔었고요. 그 문제도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이제 포인트를 썼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거 지자체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모든 걸 관장하는 게 아니다. 시 또는 군별로 하는 거다고 이제 선을 그었고요. 그래서 이게 정책 가지고 사실은 판단하는 상황은 지금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선에서는 중요한 게 그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그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느냐 하는 부분 또 지금 이제 네거티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하지 정책을 꼼꼼히 따져서 이 정책을 가지고서 이 사람을 밀어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정책적 부분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걸 보면 네 분의 정책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어느 부분에 방점을 뒀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정책에 큰 이견이 있거나 충돌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요소가 예컨대 경선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등락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은 민주당 내 경선입니다. 민주당 당원들과 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국민선거인단 등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보다는 다른 이슈 등등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일요일에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이재명 후보가 1위로 무난하게 50% 과반을 달성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 평론가님, 변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마지막 지금 변수라고 한다면 검찰 수사 속도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검찰 수사가 속도를 좀 내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증언을 이제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자기가 나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뭐 윗선이 누구였다라고 언급을 한다든지 또 관련 증거를 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의 속도가 좀 빨리 진행될 경우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자와 관련해서 뭔가가 뭐 나온다. 그게 이제 뭐 마지막 남은 변수가 아닐까. 그런데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기조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사가 그러니까 이 후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뭐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게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는 뭐 지금 국민 경선인단도 그렇고 뭐 당내 당원들도 그렇고
기존에 본인들이 가졌던 그 생각을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현재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아무리 속도 낸다 그래도 이번 주말까지 과연 그런 정도로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 그러면은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54.9%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목표는 문재인 당시 후보가 얻었던 57%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현재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경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재명 후보자의 텃밭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득표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획기적으로 확 뭐 60~70%가 나온다거나 뭐 그런 정도로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어찌됐건 뭐 다른 후보자들도 나름 뭐 조직 기반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런 기조 정도, 그런 정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